네, 19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전국 읍면동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역과 인천공항 등 모두 3,500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오후 현재 1시 5.8%로 지난 총선에 비해서 2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임에 따라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국민의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유용화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최근 1인 가구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급부상하면서 식품, 가전, 가구 등 산업계는 물론이고 금융권도 싱글족을 겨냥한 상품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규창 컬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소액 투자 금융상품, 네.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네. 젊은 분들이 특히 그 금융 투자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공략해서 1인 투자 그리고 이런 혼자 사시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이렇게 소액 투자를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나온 상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혹시 지금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떠오르세요? 그게 아무래도 뭐 소액이라 그러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네. 소액 투자면 거의 한 1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 그렇죠. 사이 정도 예. 생각하시는데요. 심지어 1,000원짜리, 네. 10,000원 안 되는 1,000원짜리 투자 상품도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있습니다. 저도 해봐야겠네, 그거. 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투자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한테는 네. 자유 적립식 통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은데요.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 주에 1,000원 입금하고 다음 주에 2,000원 그런 식으로 1,000원씩 늘려가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럼 매주마다 이렇게 1,000원씩 넣다 보면 네. 점점 불어가는 모습에 이렇게 스스로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요즘에 늘다 보니까 아예 그렇다면 이렇게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을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은행에서 소액 투자 상품이 나와 있는데요. 네. 뭐 국민은행의 내 맘대로 적금, 스마트폰 적금이 있고요. 신한은행은 한 달 내에 저금통, 그리고 하나은행엔 셀프 기프팅 같은 이런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국민은행에서 나온 스마트폰 전용 상품은요. 네. 스마트폰으로 내가 갑자기 오늘 1,000원쯤 저금하고 싶은데 그러면 1,000원을 아주 쉽게 앱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언제든지 보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앱으로 하면 네. 금리를 더 줍니다. 요즘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네. 1.3에서 2.2% 수준으로 굉장히 좀 일반적인 투자 상품보다는 좀 높은 편이고요. 뭐 신한은행의 한 달의 적금 같은 경우는요. 짜투리 돈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큰 네. 돈보다 오히려 이자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상품은 최고 연 4% 금리를 주는데요. 오, 대단하네요. 대신 월 30만 원이 넘으면 이전 안 되고 30만 원 미만 투자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고요. 그럼 그거는 뭐 1,000원, 2,000원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4% 이자를 네, 보장한다고요? 하한선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이 이랬고 하나은행에서 나온 셀프 기프팅은 스스로 주는 선물이라는 이름인데 만기는 1년인 대신에 적금보다 훨씬 높게 2.9% 금리를 줍니다. 대신 2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오늘 생각이 났다 그럼 2,000원 넣을 수도 있고 네. 내일 저녁 먹다가 생각났다 10,000원 넣어도 되고 그런 상관없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적금이라는 것은 매월 며칠 날 얼마씩 딱딱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아주 전혀 다르게 만들어놨는데요. 사실은 금융투자하면 매달 얼마씩 넣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담을 아예 줄여준 겁니다. 원할 때 아무렇게나 넣으시면 네. 이자를 이만큼 드리겠습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짜투리 돈이 예전에는 대접 못 받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네. 큰 돈 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작은 돈 투자하는 사람한테 이자를 더 주거든요.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네. 투자나 저축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 경험을 좀 쌓게 하려는 겁니다. 애초에 은행에 발문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적금이라는 게 요즘 20, 30대 같은 경우는 적금 아예 해보지 않는 사람도 막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저축률이 지금 사상 17년 만에 최고치로 높아지긴 했는데 가만 보니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저축 경험이 없더라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소액이라도 이렇게 금융 서비스 이용하게 하면 네. 우리 은행의 장기적인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게 이제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래요? 네, 오히려 고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너 금리 얼마 줄 건데 하나하나 따지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충성도가 낮은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잘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냥 여기 계속 쓰지 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하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한다 그렇게 그렇죠. 유인한다. 1,000원 투자하시는 분이 나중에 100만 원도 여기다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소액 투자자들을 많이 모으면 그게 또 많이 모이면 은행은 엄청난 이득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적립식 투자라는 것 때문에 펀드 같은 경우 목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람들 생각이 있었는데 매달 조금씩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적립식 투자, 그래서 펀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더 낮춰서 소액 투자, 이분들이 이렇게 익숙해지면 결국 이 사람들이 적금도 하고 펀드도 사고 이렇게 점점 더 많이 투자하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 예상한 겁니다. 그 아주 소비자 심리를 잘 파악한 마케팅 네,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서민들도 많이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서민들한테 특히 이렇게 작은 돈 가지고 이렇게 짜투리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통장에 넣어두지라기보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입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10년 모으면 또 엄청난 돈이 되죠. 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적은 금액을 고수익 없는 투자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사실 은행 투자에서 뭐 네. 1,000원, 2,000원 넣긴 넣는데 1% 이자면 1,000원에 10원 아닙니까? 그냥 넣어놓는 거죠? 네, 그냥. 그래도 막상 10원, 20원 들어온 거 보면 이거 투자 맞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런 분들 위해서 좀 고수익 투자 그런 게 상품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요즘 P2P 상품이라고 해서요. P2P. 예. 개인 대 개인이 이제 금융거래하는 건데 네. 직접 개인과 거래하면 사채가 되니까요. 이걸 사이에서 중개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 네. 최저 투자의 금액이 5,000원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8에서 10%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 정도 수익률이 줘요? 네, 정말요? 그러면 당장 10,000원만 해도 8%면 800원, 10%면 네. 1,000원이잖아요. 네. 내가 10,000원 투자해도 1,000원 한 장 주더라 하면 그래도 체감하는 게 꽤 높을 것 요즘같이 같아요. 벌이하기 힘들 때는 아주 괜찮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투자 금액이 4,700억 원 정도로 이제 규모가 적지도 않아요. 그래서 봤더니요. 네. 핀테크라고 하는 이제 이쪽 업종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한 업체는 랜딧이라는 업체는 분산 투자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투자하려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한테 수익률은 어느 정도 바라십니까? 그리고 어떤 종류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봐서 네. 분산 투자형, 균형 투자형, 수익 추구형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절세 투자형 다양한 분야로 이 사람한테 맞는 투자 상품을 추천해 줍니다. 네. 그럼 내가 추천해 놓은 걸 보고 이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빼고 또 원하는 게 있으면 넣고 해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해주는 건데요. 네. 이게 5,000원 가지고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고액 자산가들이 받는 소위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렇게 대신해주는 개념인데 작년에 투자자가 10,000명이 넘어섰는데요. 네. 이분들이 현재 32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률을 봤더니요. 작년 8월 기준으로 연 9.9%. 그리고 최근에 3월 기준으로 봤더니 8.9%여서 네. 지난 한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궁금한 게요. 그 고수익률을 어떻게 보장하는 겁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게요. 네.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누가 이 반을 받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투자할 땐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채권이라고 하면 잘 개념이 없지만 사실 누구에게 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누구한테 빌려주나 봤더니 개인이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서 한 20% 이자를 내고 계신데 사실은 이분들이 잘 이자도 갚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성실하게 돈 잘 갚는 분인데 왜 이렇게 비싼 이자를 빌려야 되냐라는 분한테 이런 우량하신 분들을 그러면 12% 정도의 좀 더 중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대신 투자하실 분한테는 이분한테 빌려주세요. 저는 중간에 수수료만 받을게요라고 해서 8% 10%의 이자를 주니까 둘 다 이제 이득이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봤더니 여기서 돈을 빌려가시는 분들 절반 정도는 대환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업체에서 빌려가던가 아이고.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빌리신 분들이 다시 이제 갚는 여기서 이렇게 갚으면 이자 비용은 반으로 줄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직장생활 잘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서 안정적으로 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처음에는 이렇게 대부업체나 아니면 이런 금융업에 대한 시각이 안 좋았을 때는 네. 이런 업체도 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막상 이 시장에 보니까 은행이 영향이 잘 미치지 않는 그리고 대부업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의 이런 중금리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요즘 긍정적으로 보고 많이 지원해 주는 상황이죠. 아주 틈새 시장을 정확히 노린 네, 마케팅이라 맞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규찬 칼럼니스트 보시기에 이 소액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금융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설명해 주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죠. 네. 어떤 다른 팁 같은 거 없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죠. 지금 스마트폰 앱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렌빅 네. 같은 경우는 국내 스타트업이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 있는 모델을 가져온 건데 그냥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셔서 돈을 넣고 5천 원짜리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이자를 돌려줍니다. 그럼 몇 달 이렇게 해보다 보면 네. 아, 내가 얼마를 넣었더니 이 정도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자기의 확신이 좀 생기시면 네. 그때 좀 금액을 늘리셔도 되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50만 원을 넣으면 10,000원을 주는 이벤트라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투자를 하셔도 2%는 일단 벌고 시작을 하니까 네, 네. 혹시라도 뭐 부담스러우신 분은 한 5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업체들 보면 최근에 협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에 이렇게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네.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P2P 그렇죠. 업체.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등록돼 있고 좀 안정적으로 돼 있는 운영하는 상위 업체들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요즘엔 부동산도 이런 게 많은데 네. 부동산 같은 경우 좀 더 뭐랄까 알기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단 소액 대출 한 50만 원 정도 선에서 시작하는 것부터 해보시고 몇 달 정도 해보신 다음에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2P 업체를 선택할 때 네.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거 없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스타트업들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네. 업력이 짧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아무래도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죠.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본금 규모하고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 그리고 투자한 회사 이 회사에 어떤 회사들이 투자했는가를 보면 그걸 봐야겠네요. 그것도 좀 팁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저축은행 관련해서도 저축은행 좀 위험한데 어디를 골라야 되냐라고 물을 때 사실은 이걸 따지기 힘든데 대주주가 어딘지를 보면 오히려 대기업에서 투자한 곳이나 하면 이 그렇겠네요. 회사가 좀 부실해지더라도 모기업에서 자기 이미지 생각해서라도 이걸 잘 살릴 거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팁을 삼아 보시면 아 이런 P2P 업체는 어느 회사에서 투자를 했더라라는 걸 가지고 신뢰를 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2P 업체는 적어놓은 건 없죠. 만약에 여기서 이 업체가 네. 문제가 생기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 네. 예를 들면 다른 국가보증기관에서 주는 그런 건 그렇죠. 없나요? 사실 그게 가장 취약점입니다. 네. 그래서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게 가장 취약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 한 2, 3년 동안 이렇게 해봤더니 네. 생각보다는 안전하게 잘 돌아가더라라는 게 지금 업계에서 분위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존의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중금리 대출 상품을 좀 내놓거나 아니면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려는 걸 검토하고 온 곳이 많아서 가만 지켜보시면 연내로 아마 그런 투자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 들렸을 때 그럼 은행에 투자한 곳이니까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투자해보는 것도 좀 더 안전하게 하시는 지금은 너무 방법일 고액보다도 어느 네. 정도 금액으로 해서 리스크 없는 회사를 잘 초이스해서 하면은 하여튼 뭐 더 많이 받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저희가 카드 포인트 활용법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죠. 그럼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 한 10,000원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어차피 그것도 좋은 꽁돈이니까라고 네. 생각하고 넣어보시고 몇 달 돌려 보시다 보면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확신이 들 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카드 같습니다. 포인트 환기시켜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찬 칼럼니스트였습니다.